광주 건물 붕괴 참사 그 고통과 분노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자 2명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작업 지시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법정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없으십니까?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뭐합니까? 너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모두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 광주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총 17분이 이제 사망한 8분, 그다음에 9분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게 됐는데 지금 저 영상상으로 저 사고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2명, 굴착기 기사와 철거업체 현장 소장이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인데요. 사실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네. 전부 다단계 하도급 또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히 불러일으킨 참사였는데요. 우리 젠가 게임을 할 때도요. 중간에 있는 거 잘 안 뺍니다. 중간에 있는 거 빼면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5층 건물은 철거 계획상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 굴착기가 끝까지 되지 않으니까 2, 3층을 현장 내부를 파내면서 이제 저런 일들이 펼쳐졌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이 구속된 2명을 제외하고도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또 철거업체 관계자, 감시자 등 총 14명을 입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 와중에 아직도 전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는데 여당 대표의 이 붕괴 사고 관련 발언이 전해지면서 지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돼 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재난 현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지금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저 발언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 보면 이번 사고로 중상을 입은 버스 운전사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명백한 설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본인은 이 송영길 대표 자체는 취지 의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겠지만 사실 표현에 문제가 있다면 표현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명백히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정치인의 말은 정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저 발언은 지금 사상자들, 유족들을 위로하는 발언도 아니고 유족들에게 되려 그리고 지금 부상을 당한 운전수에게 되려 상처를 주는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대표의 저 발언이 알려지면서 최단비 변호사님, 야당도 지금 거세게 들고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을 가하고 있는 발언이 2가지 부분이 하나는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엑셀레이터만 밟았어도 살 수 있었다. 이 부분이랑 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재난 현장이라는 이 2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재해 사고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는 발언은 자중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 이게 송영길 대표 본인은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본인의 발언이 논란이 거세지자 뭔가 입장을 밝혔을 것 같은데 혹시 나왔습니까, 내용이? 맞습니다. 송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기는 버스 운전사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말의 취지는 광주 동구청장을 질책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이건 또 직접 무슨 얘기예요? 해명을 했습니다.
철거 현장 앞이 하필이면 버스 정류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기사부는 불가피하게 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정차하는 순간에 건물이 붕괴돼서 피해가 손쓸 수 없이 커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건물 해체 작업을 대로변에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거기서 하더라도 버스 정류장을 동구청이 몇십 미터를 주변으로 옮겨놨다면 그래서 버스가 그냥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됐다면 그 순간 본능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았다면 지금 이 순간보다는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뭔가 취지는 장황하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취지는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오윤성 교수님,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은 아니 우리가 이 발언을 진의를 해석하기 위해서 마치 수능 국어 문제처럼 독해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은 이런 뜻이었다라고 재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오해의 그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동구청장을 질책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런 위험 요소가 사전에 감지됐다면 버스 정류장을 빨리 옮겼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이 버스 기사, 지금 이제 뭐 다쳐서 있는 그 버스 기사 자체를 거론한 것이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뭐 잘못된 보도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큰 그 유가족들에게 광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 또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회적 공기라고 하는 언론이 사회적 총기로 작동하는 현실을 직접 당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언론 탓인 거예요 지금? 네, 또 이제 언론 탓으로 이제 돌리는 이 모습. 그래서 미디어 환경을 개혁해야 되는 이 당위성을 언론들이 만들어줬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얘기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침소봉대하는 이 미디어 환경 혁신에 정치적인 소명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오해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끝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특히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치인들은 늘 어떤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길 대표 계속해서 지금 뭔가 꼬여요. 이게 지금 언론 탓이랍니다. 이렇게 잘못 자신의 뜻이 전달된 게 언론 탓이랍니다. 그런데 일단 김유진 아나운서, 송영길 대표가 일단 자신의 발언이 그런 뜻은 아니라고 사과했어요. 그런데 논란은 사그라들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버스 기사의 가족들은 이 발언을 접하고 나서 굉장한 분노를 느꼈다라고 그런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버스 기사의 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발언으로 가족들이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20년 가까이 성실히 일을 해오시다가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큰 사고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발언을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버스 회사 측에서도 지금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기사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오윤성 교수님도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라는 게요. 말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내 말의 뜻은 이거야라고 다시 무슨 장황하게 주석을 달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당사자가 듣기에 이렇게 느끼고 저렇게 느끼고 그 느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송영길 대표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그 가해자로 알려진 그 우리 영사하고 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끼리.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를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친했다고 주장한 사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문제가 그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손 들어보세요. 소주 입혀먹고 생겼어. 완전 진짜 폭탄 주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앞서
우리 한국 외교관의 동성 직원 성추행 문제 그 발언은 그러다 일단 잠시 설명해보고 연평도 포격 현장 방문했을 때 이 불에 탄 남아있는 소주 보고 말 그대로 폭탄주네 그 발언을 한 당시에 송영길 인천시장도 그렇지만 앞서 들으셨죠? 옆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허허허허 이게 뭡니까 이거 진짜 이거 지금 일단 송영길 대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여러 차례 이렇게 뭔가 실언 때문에 이제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연평도 포격 직후에 그 현장은 사실 굉장히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삶의 터전 같은 게 지금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시 그런데 웃음이 나와요 당시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그 소위 이걸 소주를 보고 소주가 남아 있는데 여기 폭탄을 맞았으니까 폭탄주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옆에 분들과 웃는 모습이 과연 연평도 주민들한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한국 외교관의 동성 직원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서 그것도 사실 그건 전형적인 성인지 감성의 부족 문제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몇 번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이번 우리 광주에서 이 5층 건물 붕괴된 사고 관련된 얘기도 네. 물론 송영길 대표가 그 내용을 다 보면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 딱 한 줄 띄어서 아까 뭐 엑셀을 밟아서 밟았으면 피했을 때 그것만 보고 저희가 지금 이 송영길 대표의 말을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송영길 대표가 말한 A부터 Z까지를 다 듣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 탓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이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나마 성남 민심이나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좀 조금이나마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10번 말해도 이거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본인이 말한 취지가 이게 아니다 저러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그겁니다. 정치인이건 일반인이건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새치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은요.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여당의 집권 여당의 당대표다운 이제 책임 있는 발언을 앞으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